너 짜장면 시키지 않았어? 괜찮아. 짬뽕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이참에 짬뽕 먹지 뭐. 매운 거 전혀 못 먹는 사람이 짬뽕은 무슨 짜장면 시켰다고 짜장면으로 바꿔달라고 해. 됐다니까. 언제까지 내가 매운 걸 안 먹고 살겠어. 이번 기회에 도전해볼게. 매운 거랑 나이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도전을 해. 나 진짜 괜찮아. 짬뽕이 어때서? 짬뽕이 더 비싼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따지면 저기 일하는 알바생이 얼마나 곤란하겠어. 알바생이야 실수했으면 곤란한 게 당연한 거지. 그랬다가 우리 때문에 저 알바생이 곤란해지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버럭 소리 지르면서 컴플레인 걸 것도 아니잖아. 소심한 애들은 이런 거 하나로도 하루 종일 소갈이해. 자기야, 컴플레인을 걸 만한 상황엔 걸어야 저 알바생도 실수가 줄고 대처 능력도 같이 향상되는 거야. 됐어. 그런 건 다른 손님이 하겠지. 한 명이라도 저 알바생 곤란하게 안 하는 손님이 있으면 좋잖아. 참 속도 편해. 그렇게 다 수용하고 이해하면 안 힘들어? 난 오히려 편하고 좋은데 사람들이랑 일부러 갈등 일으키면 상대도 불편하고 내 마음도 불편하니까.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수당 안 받고 일해도 윗선에 끽소리 못하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싫어? 싫은 건 아니고 한 번씩 걱정돼서 그래. 화병 나서 나이 먹고 고생할까 봐. 죽자 살자 물고 뜯고 씹는 남편보다 나 같은 남편 두는 게 나을걸?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뻥 차고 딴 남자 찾았을 텐데. 연애하는 거 안 즐겨서 여태 모태솔로로 지내신 분이 딴 남자? 놀리는 거야? 헤헤, 농담이야. 나한텐 넌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내 나이가 곧 40인데도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고 결혼하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난 남편들 사람이 어디 가서 호구 취급 당하고 사는 거 보기 싫어.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가 너 피봐. 어휴, 섬뜩해라. 아, 짬뽕 너무 매운데 음료수 하나 시킬까? 이봐. 그럴 줄 알았어. 나 5젓가락 먹을 때 너 맵다고 겨우 1젓가락 먹은 거 알지? 이미 한 소리 계속해서 뭐해. 음료 하나만 시키자. 여기요. 연애 관심 없는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특별히 연애나 남자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기 개발에만 신경 쓰고 살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일찍 독립했다 보니까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경제 생활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또래에 비해 생활력이 다소 강한 편이라는 칭찬 아닌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운 좋게 첫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연애가 길어지다 보니까 심하게 착한 저의 예랑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다 참는 성격이란 걸 알았어요. 참아도 너무 참고 너무 좋게만 생각하려고 하는 게 도가 지나치니 한 번씩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랑이가 말했듯 성격이 나쁜 것보단 착한 게 100만 배 나은 것 같아서 자연스레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첫인사. 어머 세상에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네? 왜요? 우리 아들이 워낙 쑥맥이라서 어릴 때부터 여자친구 하나를 못 사귀었거든. 남들 한 번씩 다 있어봤다는 유치원 여자친구도 없었어. 엄마 그런 소린 왜 해? 뭐 어때? 네가 바람피고 다닌 것도 아니고 착실하게 공부하면서 커왔다는 소린데.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저 역시 모태솔로거든요. 모태솔로야? 그럼 아가씨도 우리 아들처럼 착하게 살았겠구나. 전 진짜 맹세하는데 하늘에 부끄러운 점 하나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 더 마음에 드네. 내 아들 첫 여친이라서 기대가 크다. 나이도 우리 아들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나. 아니에요. 오빠가 친구처럼 편하게 해줘서 한 번도 나이 차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맞아. 우리끼리 놀 땐 서로 너너거리고 그래. 그러니? 그렇다면 더 다행이고 고맙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잘 컸다는 건 친정의 부모님은 안 봐도 훌륭한 분이겠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 아, 엄마 그런 건 다음에 더 친해지면 얘기하자. 왜? 비밀스러운 일을 하셔? 국정원이라도 되시나?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아니야, 지금 얘기해도 괜찮아.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뭘.
저희 아버지 현재 암 투병 중이라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간병하고 계세요. 암 투병? 네, 1년째 투병 중이세요. 지금은 더 많이 위중한 상태고요. 오 마이 갓! 왜 그러세요? 아니,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있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간병만 하고 있으면 너희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 어떻게 돌아가긴요.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죠.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못하는 척 하는 거야. 돈을 어디서 땡기냐는 소리잖아. 아, 제가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기도 해요. 엄마야 세상에 그 말은 어쨌든 간당간당 한다는 소리네. 네? 간당간당이요?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인데 딸이란 사람이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쏘다녀도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연애하고 결혼 준비할 정신이 어디 있어? 부모님 먹여 살리기 바빠야 할 딸내미가? 아,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계시고요. 엄마, 다 그럴 만한 여유가 되니까 결혼 준비하려는 거지.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제일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있잖아.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뭔데?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돈 있어? 네? 나는 우리 아들이 나이 많고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서 속이 터져 죽을 뻔했지만 그렇다고 아무 여자한테 장가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어. 엄마 왜 그래? 우리 결혼할 돈 있어.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가씨는 돈이 하나도 없고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만 결혼하겠다는 거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어른들은 딱 보면 바로 알아. 누가 내 자식으로 미치는 장사를 하고 싶겠어? 아, 엄마 진짜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는 얘 아니면 평생 결혼할 생각도 없어. 그리고 왜 미치는 장사래. 나한테 과분한 여잔데. 과분 같은 소리 하네. 네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아가씨를 괴롭게 하는 거야. 아가씨 그만 놔줘라. 저희 부모님 때문이라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혼하는데 걸림돌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들 인생이 걸렸는데 어떻게 신경 안 쓰겠니? 내 마음은 확고하니까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좀 놀랐어요. 사람을 앞에 두고 대놓고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아직도 저희 부모님 사정을 들었을 때 어머님 표정이랑 태도가 싹 달라진 것이 잊혀지지 않네요. 하지만 겨우 그런 걸로 헤어질 건 아니기 때문에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작정하고 저를 떼어놓을 심산인 건지 신우랑 어떤 작당을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으로 모자라 신우까지 저를 까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 후 우리 동생 보러 왔다가 세트로 미래 올케까지 보게 된 건가? 안녕하세요. 올케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우리 엄마가 결혼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헤어진 거야? 아, 네. 우리 엄마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닌 사람이라서 결혼 허락받기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안 헤어질 거야. 그러니까 누나가 엄마 좀 설득해주라. 내가 왜? 엄마한테 올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내가 봐도 엄마 말을 따르는 게 좋겠던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돈 있다니까. 내가 조금 더 부담할 뿐이지. 여자친구도 적지 않게 부담해. 엄마 마음이란 게 원래 다 그래. 남의 자식이 손해보는 건 괜찮아도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건 죽어도 싫은 거지. 아, 그러지 말고 누나가 내 편 좀 대주라. 누나도 봐서 알잖아. 내가 여자친구보다 훨씬 부족한 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오늘 몇 분 잠깐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처지 때문에 어머님도 누나분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할 필요 없는데. 내가 보기에 엄마는 그걸 제일 걱정하는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좀 달라. 어떤 점이요? 오늘 올케를 이렇게 딱 처음 만나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피지컬 문제거든. 피지컬이요?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네, 알죠. 우리 집안은 다 늘씬하고 길쭉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올케는 눈대중으로만 봐도 키가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0은 아니고 158 됩니다. 150이나 158이나. 나도 엄마도 170이란 말이야. 우리 아빠랑 남동생은 180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잠옷만 걸쳐도 기품이 넘치는데 솔직히 올케한텐 기품이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누나 얘기 듣지 마 자기야.
내가 지금 중요한 문제를 논하고 있잖아. 어쩌면 돈이 아니라 유전자가 둘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어. 누나까지 왜 그래? 엄마도 이상한 걸로 투집 잡더니. 딱 봐도 내 조카 키가 볼품 없을 것 같으니까 나도 걱정돼서 그러지.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 내 자식이 못나게 살 것 같으면 낳지도 마라라는 말. 그런 말이 있나요? 뭐 있어. 어쨌든 내 동생은 나이만 좀 아쉽지 착하기까지 한데 당연히 아깝잖아? 이 사람이 잘난 건 인정해요. 하지만 누구한테나 자신의 가족은 귀한 법이잖아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가 보물 1호예요. 혹시 부모님이 보물의 뜻을 잘 모르는 거 아닐까? 보물은 남주기 아까운 건데 올케 부모님은 내 동생이랑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적극적으로 찬성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물이 아니라 애물 아니야? 애물단지라서 빨리 시집 보내버리고 싶은 거지. 뭐라고요? 그래야 딸만으로 부족했던 걸 사위한테서 뜯어낼 수 있을 테니까. 누나 왜 그래? 반찬이나 얼른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 가려고 했어. 너 결혼은 인생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다. 괜히 망할 미래에다가 인생 걸지 마. 가라고. 떡줄 사람씨, 피 보고 싶은 거 아니면 잘 생각해. 그래도 헤어지기 전까진 예의상 올케라고는 불러줄게. 간다, 가. 자기야, 미안해. 누나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그래? 난 알겠는데 너희 누나랑 엄마가 나랑 네 사이를 갈라놓고 싶어 한다는 거. 절대 아니야.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는 진짜 그럴 생각 없어.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 난 자기가 꼭 자기 인생 정도는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랑이가 자기 엄마랑 누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님과 누나의 변화를 보면 저도 어느 정도 예랑이의 노력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저를 존중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남자친구의 태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어요. 보나마나 갈등을 유발하고 싶지 않아서 크게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면까지 보고 나니까 저도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주말. 우리 파혼하자. 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나 네 가족들 감당 못하겠어. 그런 취급받으면서 결혼 생활하기 싫어. 헤어지자. 이러지 마. 나한테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너도 나밖에 없다면서. 그랬는데 결혼이란 건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결혼은 둘이 좋아서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한 집안에서 사는 건 우리 둘이야. 너 가족이랑 인연 끊을 수 있어? 나랑 살면서 두 번 다시 네 엄마랑 네 누나 안 볼 수 있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랑 한 집에서 살 사람인 내가 힘드니까. 내가 중간 역할 잘 해볼게. 겉봐. 넌 네 와이프 될 사람이 네 가족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저 다 같이 두루두루 잘 지내길 강요하잖아. 내가 언제 강요를 했어.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고 했지. 너 짜장면 시켜놓고 짬뽕 나왔는데도 잘못 나왔다는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니야. 지금까지는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잘할게. 두고 보면 되잖아. 내가 말해야만 그제야 잘하겠다고 나서주는 거야? 하긴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겠지. 가만히 있진 않았어. 나도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엄마랑 누나가 워낙 기가 세서 좋게 넘어갔던 것뿐이야. 그게 가만히 있었던 거야. 갈등 일으키는 게 싫어서 그냥 피해 있었던 거잖아. 알았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설게. 그러니까 제발 파혼하자고는 하지 마. 두고 보면 알잖아. 성급하게 파혼하는 거보단 좀 지켜봐. 이번만이야. 네 가족은 네가 상대해. 고마워. 파혼의 위기가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는데 저 역시 속상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랑이가 너무 매달리니 어쩔 수 없이 봐주게 된 거였죠. 하지만 심기 무른 예랑이는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제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심하게 착한 건 오히려 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저에게 확 와 닿더군요. 착하면 적어도 답답한 것 말곤 단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실망스러운 점만 늘어났어요.
암투병으로 고생하던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 전에 제가 단독 주택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요. 아빠 상을 돕겠다고 선뜻 나서서 함께 있던 예랑이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일째에 어머님과 신우가 문상을 와서는 저를 또 달달 볶는데 거기서 예랑이가 이도 저도 못하는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장례식장.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야지. 내 아들 여자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언제는 파혼하라고 난리더니 장례식까지 오는 건 오바 아니야? 왜 오바야? 우리 아들이 사귄 처음 여자친구이자 결혼 상대인데. 그리고 내가 언제 파혼하래? 너희 100년 해로 해라. 네?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하겠대. 진짜?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고르고 고른 여자면 웬만한 아가씨들보다 괜찮을 것 같아서. 거짓말하지 마. 올케가 받게 됐다는 집 때문이면서. 예, 너는 이런 상황에 그런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짚고 넘어갈 얘기는 빨리 하는 게 좋잖아. 그건 그래. 예, 그래서 너 네 아버지 유산으로 주택 물려받는 거 맞아? 그걸 어떻게들 아셨어요? 전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얘기했어. 네가 우리 집에 말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서. 뭐?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하면 엄마랑 누나가 끝까지 우리 결혼 반대할 거라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그 덕에 결혼 허락 받았잖아. 이 좋은 얘기를 왜 숨기려고 했어? 혼자만 꿀꺽 하려고? 올케, 설마 우리가 좀 섭섭하게 했다고 다른 마음 품은 거야? 알겠어. 미안해. 화 풀어. 농담이었어. 너 애한테 뭐라고 했어? 왜 그랬니? 너 때문에 애가 더 마음이 상한 거네. 뭐래? 엄마가 시켜서 내가 더 올케 속을 박박 긁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결혼 허락하는 이유가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제가 받는 집 때문이라는 거죠? 그 집 때문에 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나 다름없지. 난 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로 우리 아들 데려가려는 건 줄 알았잖니. 올케가 그 정도로 능력자였다면 키가 좀 작은 거? 용납할 수 있어. 돈 많은 건 유전 따위를 뛰어넘는 법이지. 자기야, 엄마랑 누나가 우리 결혼 강력하게 허락하니까 이제 걱정할 일 없을 것 같아. 그치? 예, 너 그 집 얼마짜리야? 아들 말로는 억 단위라고 하던데 진짜니? 엄마, 그런 건 상 끝나면 얘기해. 지금 액수 묻는 건 좀 그런가? 어쨌든 몇 억 된다니까 시집 올 때 그걸 예단으로 해오는 거 어때? 예단이요? 그래, 당연히 시집 오려면 시댁에 예단해야잖니. 아, 안 돼. 그거 내 신혼집 할 거야. 우리 집 그지라서 나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야, 넌 남자친구나 만들어. 남자도 없는 게 무슨 신혼집이야. 지금이라도 결혼 자금을 만들어둬야 자신 있게 남자를 만나지. 내가 45살 먹고도 통장이 텅텅 비었는데 누가 나한테 장가 오겠어. 내 며느리 거야. 네가 왜 가져? 엄마는 빨리 사위 보고 싶지 않아? 딸내미가 독거 노인으로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네가 독거 노인으로 늙어 죽을 때면 난 이미 저 세상 가고 없거든.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 엄마가 독해서 200살까지 살지 누가 알겠어. 돈만 보면 눈 돌아가는 것 좀 봐. 너 그런 식이면 남자들이 도망가? 그래서 아빠가 집에 잘 안 들어오나? 엄마가 하도 돈돈거려서? 맞을래? 자기는 이 상황 보고만 있을 거야? 왜? 우리 결혼 허락한다는 긍정적인 상황인데?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내가 아예 생각 자체를 잘못했네. 착해서 나서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눈치가 없는 거였구나. 왜? 내가 뭐 실수했어?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아빠 유산 얘기한 것도 화가 나는데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하루 만에 유산 얘기를 대놓고 꺼내? 그것도 우리 아빠 빈소에서? 아무래도 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잖아. 다 사정이 있었어. 나가줘. 너희 엄마랑 누나 모시고 나가달라고. 내가 벌써 가면 어떡해. 장지까지 쭉 도우려고 온 건데. 나중에 친척들 많이 올 거라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남으면 너희 친척들이랑 인사도 하고 좋지 뭘 그래. 그래 올케 혹시 알아? 내 동생이 도우면 올케 식구들이 고마운 마음에 아버지 조의금에 대한 지분도 조금 떼줄지? 지분이요?
농담이야, 농담. 유산이면 몰라도 조의금까지 바라는 건 선 넘은 거겠지? 우린 그만 가볼게. 예단 얘기 잘 생각해봐. 내 신혼집으로 할 거라는데도 옳게 엄마가 아니라 나한테 줘야 해. 알겠지? 기막혀서 진짜. 아무리 사랑해도 정이 확 떨어지면 마음이 짜게 식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처음 알았어요. 예랑이는 착한 게 아니라 눈치 없는 찌질한 쫄보 그 자체였어요. 자기 엄마랑 누나가 남의 빈소에서 행패 부리는 걸 반감만 하고 있다니 장례식 내내 아빠를 제대로 기리지 못하고 속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지지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빠 장례식까지 망친 이 분노를 단순한 파혼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도 예랑이랑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척하며 대어를 낚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랑이에게 무한 신뢰를 주다 보니 드디어 기다렸던 대왕 물고기를 낳게 되었는데요. 심각하게 착한 예랑이가 회사의 친한 선배 말을 거역하지 못해서 기어코 보증까지 서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뻥 뚫렸는지 몰라요. 그 뒤로 저는 그 선배라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그 사람 집까지 알아내었죠. 고맙게도 주택이더라고요. 만반의 준비를 끝낸 저는 예랑이에게 주택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핑계로 시댁 식구까지 데리고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입구 앞까지 도착하니까 어머님이랑 신우의 입이 찢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자기야, 여기가 그 주택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드디어 억소리 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건가? 이 엄마가 왜 자꾸 착각을 한대. 내 집 할 거라니까. 또 욕심 부린다. 너는 남자친구부터 만들어 오라고 했지? 나도 말했었지. 내 나이면 가진 게 있어야 남자가 붙는다고. 하긴 10억 정도면 형님이 아무리 45살에 미혼이라고 한들 연하남부터 연상남까지 줄을 설 거예요. 10억? 방금 10억이라고 했어? 이 집이 무려 10억이나 돼? 네, 자세한 건 부동산 가봐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억이었어요. 뭐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미쳤네, 미쳤어. 이 주택이 10억이나 한다고? 난 많이 해봤자 5, 6억인 줄 알았더니 웬일이야 이게. 옳게도 방금 내 사정 공감해줬잖아. 그러니까 이 집 놔줘, 나. 뭐라는 거야. 10억이면 더더욱 어른이 받아야지. 나 줄 거지, 우리 며느리. 파혼하라고 지랄 연병을 부린 사람이 10억이라니까 바로 며느리라고 하는 것 좀 봐. 너는 뭐 다른 줄 알아? 난 그래도 옳게 소리는 쭉 해왔어. 또 싸우지. 기분 좋은 날 왜 자꾸 싸워. 계속 이러면 집 코앞에 두고 돌아갈 거야. 알았어. 집을 코앞에 두고 돌아갈 순 없지. 어서 들어가자. 그런데 여기 빈집 맞아?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야? 맞아요. 아직 세입자가 있어서 들어가서 구경할 순 없어요. 세를 주고 있었던 집이야? 그럼 이렇게 건물 외벽만 파야 한다는 거네? 아쉽다. 누가 살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모르죠. 아마 남자친구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우리 아빠가 물려주신 주택이 아니니까. 에? 옳게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 아니라고? 아버지 유산이 주택이라고 안 했어? 여기 말고 다른 곳이 더 있는 거야? 대박! 우리 며느리 완전 부자였구나.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일 잘한다고 하는 게 뭔 소리야? 이 집이 바로 착하디 착한 어머님 아들이 무려 보증을 서준 사람의 집이거든요. 뭘 서? 보증? 내가 아는 그 보증? 자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보증 얘기는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 사람 집이라니 네가 그 집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알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지. 보증 얘기처럼 중요한 걸 가족도 아닌 나한테만 알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족을 모시고 온 거야.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너 진짜 보증 서줬어? 뭐야 그럼 우리 망한 거야? 보증 서면 나락가지 않아? 드라마나 영화 보면 보증 때문에 전부 쫓기고 죽고 그러던데? 말 좀 해보라고 이놈 자식아. 보증이 사실이냐고. 사실이에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 심성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누구 부탁을 거절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뭐? 아무리 착해 빠졌어도 보증을 서주는 게 말이 돼? 보증 서는 건 가족까지 다 몰살시키는 멍청한 짓이지. 이제 아시겠어요?
착하기만 한 건 자랑할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말도 안 돼.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얘, 너 재산 많잖니. 우리 집 좀 살려다오. 내가 왜 이런 호구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야 해? 옳게, 우리 도와줄 거지? 지금 도와주면 우리가 평생 잘할게. 잘하기만 하겠어. 아침마다 엎드려 절하고 상점 모시듯 삼시세끼 차려줄게. 야, 당장 옳게한테 무릎 꿇고 빌어. 아이씨, 너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지. 그래서 순순히 주택 구경 시켜준다고 한 거지. 맞아. 넌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려야 성질이란 걸 부리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착함을 유지하는 멍청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또 아니었나 봐. 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은 내가 했지.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이란 걸 시도할 뻔했잖아. 그게 화가 나서 너한테라도 화풀이 하는 거야. 무슨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해? 시끄러워 이 새끼야. 보증이 무슨 소리냐고. 그게 사실이냐고. 아 몰라. 어디가 말하고 가. 저 쓸모없는 자식. 얘야, 너 우리 안 떠날 거지? 내가 말했잖아. 벌써 너희 결혼 허락했다고. 맞아. 우리는 옳게 대환영이야. 그동안 모질게 굴었던 건 정말 다 미안하다니까? 서운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무조건 용서 빌 테니까. 옳게 아니면 우리 집안 진짜 죽어. 사람 여럿 살린다 생각하고 제발 저 호구 새끼 좀 사람 만들어주라. 앞으로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뭔지 톡톡히 보여주마. 약속할게. 그거 아세요? 네모인 사람이 세모 되기 어렵고 세모인 사람이 동그라미 되기 어렵잖아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못 바뀌어요. 아니야. 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 일단 결혼해보고 우리가 약속이랑 다르게 행동하면 그때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옳게 마음대로 해. 절대 참견 안 할게.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사람은 참 한결같네요. 파혼하겠다는 제 의사를 철저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 의사에 찬성할 순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너를 나쁘게 봐서 반대하는 게 아니잖니. 붙잡는 거잖아. 그래 옳게. 나 45살에서 인생 종치기 싫어. 그러니까 제발 살려줘. 옳게 종이 되라면 될게. 주인 물 것 같은 개는 키우고 싶지도 않아요. 보증 물으고 싶으면 여기 사는 사람한테 싹싹 빌어보든가요. 그런데 집에 있으려나? 이미 어디로 튀었을 수도 있겠다. 파이팅! 아, 안 돼. 제발. 옳게. 어머님과 신우한테는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어요.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예랑이는 그때 그렇게 주랭랑친 후로 식구들 모르게 아예 잠적했대요. 그 바람에 어머님과 신우는 이도 저도 못하고 빚더미에 짓눌리게 되었어요. 이제 예랑이 집안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겠죠.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지로 몰아간 건 결국 자랑스럽고 착하게 자란 자기 아들이란 걸 이제야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예랑이는 예랑이대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를 몰래 찾아와서 저 자세를 보이긴 했지만 철저히 외면했어요. 그들도 이번 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